이슈는 진짜 무시무시한 이슈죠. 무시무시한 이슈.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 막 너나 할 거 없이 막 엄청난 내용들을 서로 막 폭로하면서 진실을 규명하려고 너무 감동적이에요. 감동적. 내부 고발. 감동적이잖아요. 자기의 정치 인생을 걸고 정말 장렬하게 내부 고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실을 밝히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장해찬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동훈이 또 엄청난 사실을 폭로를 했습니다. 자기를 버리면서. 감동했어요, 진짜.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4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CBS에서 했고 CBS 김현정 쇼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요, 지금은 한동훈이 나경원이 자기 패스트트랙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거 그거 공소 좀 취소해줘, 그 얘기만 나오는데 한동훈이 그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럼 맥락을 좀 봐야 되는데 오늘 토론회를 보면은 정말 원희룡과 나경원이 그냥 아주 작정을 하고 이제 한동훈만 공격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한동훈이 제일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 주도권 토론이 있거든요. 한 사람이 15분을 주도권을 잡고 토론하는 건데 2명 이상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원희룡과 나경원 다 사실은 15분 중에 거의 13분 이상을 한동훈한테만 집중을 하고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질문하는 그런 위치였는데, 우선 맨 처음에 원희룡이 먼저 주도권 토론을 했어요. 원희룡이 먼저.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한테 막 밀어붙이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지금 당대표 토론회에서는요, 사실 이렇게 막 서로 싸우기가 어려운 게 그냥 본인들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원희룡이 한동훈을 막 공격을 하려 그래. 혹은 한동훈이 원희룡을 막 공격을 하려 그래. 그러면은 그 공격하는 거에 가장 뒤에는요, 무조건 윤석열, 김건희가 나와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게 있는 거지. 가령 아직까지 한동훈이 원희룡을 공격하지 않고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 지금 원희룡 공격받을 거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양평 고속도로. 그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한동훈이 양평 고속도로 이렇게 희귀한 거 네가 한 거 아니냐라고 막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 누굴 건드리는 겁니까? 결국 김건희가 나오는 거 아니야, 어차피.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거든요, 이걸요. 서로 그런 게 있는 거야. 서로를 그냥 딱 핀셋으로 너만 두둑을 팰 거야.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워낙 복잡하게 막 꼬여 있어가지고 뭐 하나 건드리면 이게 다 그냥 윤석열로 연결이 되는 거죠. 제 예찬이가 한동훈한테 너 댓글팀 운영했잖아, 막 그런 식으로 물고 들어갔는데, 사실 그게 언제입니까? 법무장관한테 한 거거든요. 법무장관한테 한 건데, 법무장관 개인이 그냥 한 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게?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게 다 연관이 있다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감옥을 간다면 한동훈 혼자 가겠지만, 드루킹 때 김경수가 같이 문재인이 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하여간 복잡합니다. 그런데 오늘 원희룡이 나경원이 한동훈을 막 공격을 할 때 아주 강한 키워드가 뭐였냐면 당무 개입이에요. 당무 개입. 한동훈과 김건희가 주고받은 그 문자가 공개됐을 때, 그 공개된 게 사실은 한동훈한테 불리한 거였잖아요. 아니, 김건희가 사과한다고 했는데 너 사과 왜 못하겠어 하면서 너 고의로 진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진 거야 라고 공격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동훈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문자 공개되는 거, 그리고 그 문자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거, 이거는 전당대회 개입, 당무 개입이다 그랬어요. 물론 주어는 말하지 않았어. 주어는 말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대통령실이 지금
전당대회 개입해가지고 원희룡 도와주려고 지금 나하고 김건희하고 주고받았던 문자 공개하는 건데 이거 전당대회 개입이야. 그리고 당무 개입이야라고 공격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원희룡이 집요하게 묻는 거예요. 뭐냐면 우선 너 비대위원장 될 때 대통령이 배려 있었냐 없었냐?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게 무슨 배려냐? 배려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 원희룡이 당시 네가 비대위원장 막 하려고 할 때 당하고 소통했냐 안 했냐? 막 물어봐요. 그 당시에 대통령과 통화했냐 안 했냐? 막 물어봐.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통화하는 사이였다. 그랬어. 그러니까 원희룡이 그건 당무개입 아니냐? 당무개입 아니야? 지금 대통령이 너한테 비대위원장 하라고 했는데 그거 당무개입 아니야? 우리가 그 당시에 얘기 많이 했죠. 당무개입이라고. 근데 한동훈은 뭐라냐? 대통령이 나한테 그거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고 나한테 여건을 이끌어 주면 어떠냐고 권유하신 거다. 권유. 지시가 아니고. 지시였으면 당권 개입이지만 나한테 비대위원장 하였고 좀 당을 이끌면 어떻겠냐고 권유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권 개입이 아니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하는 말, 권유로 하면은 당권 개입이 아니라 이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얼마 후에 비서실장이 너 비대위원장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냐? 그때 네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대통령실이 당무 개입하고 있다. 나는 그만두지 않을 거다. 라고 말했는데 너를 임명할 때는 당무 개입이 아니고 너를 그만두게 할 때는 당무 개입이야? 라는 논리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전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웃긴 게 그러니까 원희룡이 그 한동훈 난처하게 하려고 윤석열이 너 비대위원장 세울 때는 당무 개입이 아니고 너 비대위원장 끌어내릴 때는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거 이거 좀 웃긴 거 아니야? 라고 막 공격하면서 한동훈을 난처하게 하려고 공격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요 윤석열 죽이는 얘기죠. 어떻거나 윤석열이 당무 개입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그래서 지금 요번에 막 대통령 당대표 토론회를 보면서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윤석열하고 김건희 심판해야 되고 끌어내려야 되고 그게 있는데 지금 당권 주자들도 윤석열과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런 배려라든가 고려가 전혀 없어요. 그냥 상대를 막 공격하기 위해서 대통령실한테 이게 어떤 여파가 갈지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어. 그래서 지금 원희룡은 한동훈 너 당권 개입이라고 했던 말, 지금 너를 비대위원장 앉힌 것도 당권 개입이야 라고 말하면 그게 한동훈도 한동훈이지만 그렇게 앉힌 윤석열은 뭐가 됩니까? 근데 원희룡은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냥 무조건 공격하고 있습니다. 당권 개입이라고. 그러면서 이간섭이가 이간섭이 너 그만두라는 거 당무 개입이라고 하지 않냐? 그럼 너 사퇴하려고 하는 건 당무 개입이고 뭐 비대위원장 안 치는 건 당무 개입 아니냐? 이게 뭐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경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나경원이 이 질문을 이 원희룡이 했던 당무 개입을 받아가지고 나경원이 뭐라고 하냐? 한동훈 네가 박근혜를 당무 개입으로 기소하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계속 말끝마다 윤석열 정부 관련해가지고 당무 개입 하는 거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협박하는 거 아니냐? 너가 박근혜를 당무 개입으로 기소해서 재판 넘겨놓고 지금 계속 김건희가 당무 개입한다. 혹은 대통령이 당무 개입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너가 지금 대통령을 협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당무 개입건으로 나경원이 한동훈을 막 공격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경원이 한동훈을 뭘로 공격하냐? 이재명 대표 문제로. 너 법무부 장관일 때 이재명 왜 구속 못 시켰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난 이건 듣고 놀랬어. 나경원이 판사였는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죠? 지금 뭐 보수 쪽에서는요.
보수 구구들 쪽에서는 한동훈한테 너 법무부 장관일 때 왜 이재명 잡아놓지 못했어라고 막 비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법무부 장관이 수사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영장 발부합니까? 사실 왜 이재명을 구속하지 못했어? 왜 잡아놓지 못했어? 그거는 법무부 장관한테 할 얘기는 아니죠, 사실. 뭐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장 발부에 개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나경원은 이거 가지고 한동훈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수 유권자들, 이 일반적인 시민이 아니고 보수 유권자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일 때 이재명 못 잡았어, 그런 마음 있는 유권자들한테 어필하려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체포영장 기각됐는데 책임 느끼냐? 이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구속영장 기각됐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데 이게 좀 몰상식이다 얘기하는 거죠. 나경원이 뭐라고 하냐? 아니, 그럼 수사 지휘할 수 있지 않냐? 수사 지휘. 네가 수사 지휘해가지고 이재명 영장 발부 나오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었냐? 하니까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 하면 안 된다. 수사 지휘는 총장이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법무부 장관이 야당 대표 수사 직접 관여해야 한다는 거로 지금 나경원이 얘기하는데, 그거 너 지금 굉장히 위험한 얘기다 라고 얘기하니까 나경원이,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뭐 하는 거냐?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게 그러면은 출입국 관리하고 교정행정밖에 없냐 따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경원이 뭐라고 하냐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다 추천하고 임명하지 않냐, 검사들 배치하는 거 다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 아니냐, 주요 사건 제대로 수사가 안 되면 인사권을 행사해서라도 수사를 잘 되게 해야지. 지금 법무부 장관이 수사계 안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딱 얘기하니까 한동훈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 하면서, 의원님, 저한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얘기하는 거예요. 한동훈이 계속 왜 이재명 문제에 대해서 네가 개입해가지고 이재명 구속 못 시켰냐라고 물으니까,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안에 개입할 수 없고, 그래서 내가 이재명 사건에 개입할 수 없었고, 마찬가지로 너가 나한테 청탁했던 내 사건, 내 재판 이거 공소 취소해줘 한 것도 내가 개입하지 않은 거야 라고 마지막에 한 문장 딱 넣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얘기인 거죠. 어마어마한 얘기야. 방송을 보거나 얘네들이 주고받았던 이 글을 보면요, 한동훈이가 이게 지금 계획한 게 아니에요. 열받은 거야. 지금 앞에 원희룡 15분, 나경원 15분, 지금 자기한테 막 30분 동안 계속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봤다가 본인도 짜증이 난 거지. 그러면서 한 얘기야.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으시죠? 내가 그때 거절했는데 그것처럼 내가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 얘기한 거죠. 야, 이게 진짜라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나경원이 얼굴이 지금 사색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경원이 지금 재판 중에 있어요. 사실 황당하죠. 2019년도 12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2020년 1월 달에 황교안과 나경원 등이 그때 패스트트랙 문제 관련해가지고 재판에 넘겨졌거든요. 벌써 4년이 넘었어요. 4년이 뭐야? 4년 6개월이 지났어 지금. 근데 아직 재판 안 하고 있죠. 도대체 법원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법원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재판 진행을 안 해?
이때 나경원이 왜 기소가 됐냐면 당시 그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왔던 법 중에 뭐가 있습니까? 국회법이 있었죠. 선거법.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연동형을 그때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민주당이 양보해서 사실 정의당이라든가 소수정당들한테 양보해가지고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 통과시켰고 그거 이제는 통과시켜야 되는 그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통과 못 시켜가려고 지금 막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박근혜 때 통과된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국회 본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되죠. 근데 이때 보면은 어떤 짓을 했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를 두고 여야가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는 과정에서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5시간 감금하고 4월달이야 12월달이 아니고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거든요. 국회선진화법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고발됐고 기소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재판을 안 하고 있어. 그냥 재판에서 그냥 판사 갖고만 있어. 그러니까 요번에 나경원이가 한동훈한테 그거 좀 공소 취하해달라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법무부 장관이 지금 공소 취하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담당 검사가 해야 돼. 공소 제기한 검사가 취소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지금 이 나경원 담당 재판하고 있는 그 검사가 공소 취하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와, 대박.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그냥 수사가 아니고 그냥 전당대회가 아니고 얘들은요 그대로 지금 수사받아야 돼. 수사받아야 할 내용들이 지금 많이 터지고 있죠. 우선 하나는 뭡니까? 한동훈이 김건희 문자 공개된 거와 관련해 가지고 7월 6일 날 SBS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일부러 저렇게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전대 개입이나 당무 개입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위험한 일이다. 영부인께서 저한테 개인적인 방식으로 문자를 보내셨다면 거기서 답하는 게 이상하다 하면서 지금 영부인의 전대 개입, 당무 개입을 한동훈이 대놓고 얘기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영부인이 무슨 공적인 권한이 있습니까? 영부인이 무슨 당무 개입을 해. 근데 영부인이 개입한다는 거는 그 뒤에 있는 대통령이 개입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한동훈이 딱 찍어 다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란 말을 안 썼지만 누가 봐도 김건희, 그 뒤에 있는 윤석열이 지금 비정상적인 전대 개입, 당무 개입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이걸로 윤석열은요, 탄핵당해갖고 감옥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한동훈이 터뜨린 거죠. 두 번째, 그러자 장해찬이 흥분해가지고 나왔고, 야, 한동훈, 너도 댓글팀 있잖아. 너도 댓글팀 있잖아. 그리고 나도 너를 위해서 일했잖아. 본인이 그 댓글팀과 같이 일했다고 본인이 고백을 했어요. 이거는 정말 자기를 버리는 살신성인, 자기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동훈 너도 댓글팀 있었잖아. 나도 그 일 같이 했고 하면서 폭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당무 개입도 조사해야 되고요. 수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한동훈이 댓글팀 운영했는지도 수사해야 되는 거고. 또 장해찬이 거기서 어떤 일을 했는지도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오늘 또 뭐가 터진 겁니까? 나경원이 자기 사건을 공소 취하 부탁을 했다. 그럼 나경원은 뭐냐면 바로 청탁금지법 5조 위반이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김건희가 디올법 받은 거는요 청탁금지법 7조 위반이에요. 부정청탁의
신고 아니 주선 이거 청탁금지법 8조 위반이야 8조. 금품수수 8조인데 나경원은 뭐 한 거냐면 5조에 보십시오. 14번 사건의 수사, 재판, 심판, 결정 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이라는 거예요. 재판 나가 재판. 아니 재판 나오잖아요 대놓고. 나경원 씨 재판 관련해가지고 공소 취하해달라는 거 이게 다 위법이죠. 그럼 나경원만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훈도 대단한 거야. 예찬이가 자기를 던지면서 한동훈 잡기 위해서 나도 팔 하나 내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동훈을 뭐 댓글팀 있었지 하면서 나도 거기서 같이 일했어. 자기 던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도 이번에 나경원한테 너 나한테 부탁했잖아 하는 거는 나경원만 치는 게 아니고요. 뭡니까? 자기 자신을 들어서 내 던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왜? 13조에 뭐가 있냐?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고해야 돼요. 신고.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돼. 그러면 과연 한동훈 그 당시에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나 권익위원회에 나경원이 나한테 이 부정한 청탁했다. 그거 신고했어 안 했어? 신고 안 했으면 그 당시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공무원 직분이었잖아요. 당연히 신고해야 되는데 이거는 한동훈도 수사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번에 국힘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진짜 감동했어요. 진짜로. 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 국힘당, 이 개념 없는 국힘당, 정말 헌법과 이런 법률을 위반하고 그냥 법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국힘당을 완전히 벼락시키기 위해서 예찬이하고 한동훈이가 자기를 완전히 던져버린 거 아니야. 나도 함께 죽겠다 하면서 지금 예찬이는 한동훈을 공격하고 한동훈은 나경원을 공격하면서 지금 자기를 다 던져버린 거죠. 근데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나경원보다도 이 원희룡 있잖아. 원희룡 지금 양평 고속도로 휘게한 거 지금 원희룡이 사실은 사인한 건데 원희룡 공격을 해야지. 그래서 한동훈이 자기를 던지면서 원희룡을 제대로 공격을 해라. 그래야지 원희룡과 함께 당사자인 김건희까지 같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감동했어요. 한동훈하고 장해찬한테. 그런데 오늘 나경원이 완전히 멘붕이죠. 한동훈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아침에 그 토론 방송 끝나고 오자마자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 역시 한동훈 후보의 입이 우리 당 최대 리스크입니다. 한 후보가 입을 열면 우리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폭탄과 같은 말들이 쏟아 나옵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웃기지요, 사실. 창피한 거야. 아니 이거는 지들끼리 걸리지 않았을 때 지들끼리 야, 이 말 하면 안 돼요? 이 말 절대 하면 안 돼? 응?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구별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경원이 걸렸어. 나쁜 짓 하다가 자기 사건 공소 취하해달라고 재판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다가 걸렸거든요. 뻔뻔하게.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페이스북에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합니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왜 구분 못하냐 이런 말 어떻게 하죠? 야, 우리끼리 나쁜 짓 했는데 그거 고백하면 어떡해? 그거 아니에요. 지금 나쁜 짓을 하지를 말았어야지. 하지를 말았어야지. 야, 저 정당의 이 윤리의식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게 첫 번째 이슈입니다. 나경원이 자기의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청탁한 거. 얘네들 지금 이게 드러나서 그렇지 이렇게 청탁 같은 게 얼마나 많았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이가 지금 이거를 이야기해서 그렇지 나경원 같은 애들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 재판받고 있는 것 좀 취하해줘 하는 거, 이게 나경원만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리고 나경원은 이번에 이게 처음일까요? 국회의원들 사이에 이런 게 얼마나 만연하면은 이런 걸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할까. 또 페이스북에 야 할 말과 안 할 말 구분 좀 해, 이런 얘기 어떻게 할까. 아 정말 황당합니다. 황당해. 정말로 이게 없어져야 될 당이에요. 정말 저 보수당은요 타락했죠. 민주당은 이렇게 못해요. 뻔뻔하게. 민주당이 이렇게 해봐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슨 지지자부터 시작해갖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렇고 또 공무원도 그렇고, 이 공무원들도 보세요.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는 다 얼마나 정직해, 얼마나 올바라, 얼마나 할 말 다 합니까? 근데 저 보수 정권만 들어오면은 하나같이 다 병신이 돼가지고 말도 못하고 갑자기 그냥 노예가 돼버려. 노예가. 문재인 정부 때 또 노무현 정부 때는 공무원들이 거의 뭐 돈투사같이 정부가 뭐 하면 그거 들이받고 막 부당하다, 불이한 지시 안 따른다 하면서 막 난리치더니 이 보수 정권 안에서는 이 공무원들이 한마디도 못해. 같은 공무원들이거든요. 같은 사람들. 뭐 공무원이 정권 바뀐다고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 웃겨 죽겠어요 진짜. 하여간 뭐 수가 없었는데, 첫 번째 이슈는 나경원의 이런 공소 취소 청탁 문제. 전당대회 끝나면은 이젠 수사가 들어가야죠. 이게 지금 전당대회 때문에 수사를 못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정말 수사를 빡세게 들어가서 다 탈탈 털어야 됩니다. 과연 근데 경찰이나 검찰이 할 수 있을까? 그건 지켜봐야겠죠.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